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를 가장 쉽고 흥미롭게 소개해드립니다.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부터 굉장히 뜨거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결과 잠시 후에 얘기해 볼 텐데 그에 앞서서 오늘 꼭 저희가 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아, 네. 그 시간이 왔군요. 뭔지 아시네요. 예. 바로 청취자 퀴즈인데 오늘 문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정상근 기자의 또 센스 있는 힌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부터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네. 자,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945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960년 2월 28일 오후 1시 4.19 혁명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던 2.28 민주운동이 벌어진 날이기도 합니다. 기념일이 지정이 됐는데요. 2018년에 우리나라 법정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학생 민주화 운동이었을까라는 퀴즈를 드렸습니다. 1번 여의도, 2번 광주, 3번 대구, 4번 독도고요. 이게 경북고 학생위 부위원장 이대우가 중심이 돼서 펼쳐진 운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힌트로 경북고, 경북 이렇게 좀 힌트를 드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청취자분들 중에 한 분이 경북이 두 곳이 해당이 되는데 어딘가 이렇게 또 헷갈려하는 분들 계셔서 힌트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네. 힌트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선물 소개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좀 생각해 주고 계세요. 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헬스업 인증받은 7분 밀키트, 천명식 식평가단이 만든 은큼떡볶이에서 떡볶이 퀴트 3팩,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용품 오토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 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수육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김치 10kg,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세제 세트,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 한국 전통 궁중병과 전문 수병과에서 호두정과를 드립니다. 자,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힌트요. 네. 이 도시 이름으로 된 생선이 있습니다. 고급 힌트. 네. 좋습니다. 흰살 생선이죠. 저 좋아해요. 네, 저도 무척 좋아합니다. 네. 저는 그리고 그 군대에 있을 때 이 사투리가 좀 신기하게 들렸거든요. 그 부산에서는 보통 형을 부를 때 햄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는 희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산하고 여기도 사투리가 좀 다르구나 이런 걸 그때 당시에 느꼈습니다. 부산에서는 뭐라 하노, 대구 그곳에서는 뭐라 카노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힌트가 의미가 있나요, 이거? 사투리가 좀 다르다는 거. 예, 1번 여의도, 2번 광주, 3번 대구, 4번 독도입니다.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국민의힘 합동연설회가 또 여기에서 열린다는 제작진의 그렇습니다. 센스 있는 힌트도 들어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 결과 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그 부결됐는데요. 부결됐지만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뭐 민주당은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었는데 이 가결표가 부결표보다 한 표 오히려 더 많았으니까 뭐 이미 여기서 얘기가 끝난 것 같고요. 민주당 소속 의원이 169명인데 이 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이 5명, 그리고 이 부결에 표를 던지겠다라고 선언한 이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까지 합치면은 총 175명이 됩니다. 그런데 부결이 138표밖에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최대 민주당에서 37명이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무소속이나 용해인 의원을 제외하고라도 최소 31명이 이탈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가장 최근에 체포동의안이었던 이 노웅래 의원의 경우 부결이 161표가 나왔는데요. 그보다 많이 적었습니다. 최소 31표.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뭐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비명계의 조직적 반란표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해석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찬성표가 139표에 이른다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 체포동의안 통과를 공언했던 뭐 국민의힘과 정의당, 뭐 시대전환 의석을 모두 합쳐도 122석인데 17표나 더 나왔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자당의 당 대표를 향해서 또 이 기권이나 무효 같은 좀 소극적인 형태가 아니라 이 체포동의안 찬성이라는 적극적인 형태로 이 정치 의사를 17명이나 표출을 했다라는 것은 이 조직적으로 이제 찬성을 결의한 것이 아니면 좀 쉽게 나오긴 어려운 결과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결과를 두고 뭐 이재명 대표의 퇴진론이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이다. 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큰 손상이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해석은 또 상반되게 또 조직표가 아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20표가 이제 기권 무효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조직적으로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것은 그 이재명 대표의 뭐 정치적 사망 선고를 노리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쨌든 부결은 됐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민주당 대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직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해석도 한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조직적이었냐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뭐 소신이냐 여기에 따라서도 많이 향후의 움직임이 달라질까요? 많이 다르겠죠. 아무래도 이제 조직적으로 반란표를 던졌다라는 것은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불신 선고인 셈이고 또 반면에 이제 굳이 이제 조직표가 아니다라는 것은 일단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내 우려가 있다라는 점이 확인된 그 정도이기 때문에 뭐 당 내부에서의 대응도 여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뭐 계파 갈등이 더 거세질 거다. 총선을 앞두고 분당도 전망하는 경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일단 뭐 퇴진 요구가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직접적인 퇴진 요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일부 뭐 비명계 의원들이 언론에 나와서 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뭐 이 정도의 좀 저강도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만약에 이 퇴진 요구를 공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전개할 계획이었다면 이 투표에 앞서서 공개적인 목소리를 이미 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이 투표 전에는 정작 이 비명계 의원들도 뭐 압도적으로 부결을 시키자라거나 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을 해온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표결이 또 비공개 임명이었기 때문에 좀 비명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존재감만 보여주는 식의 대응이 아니었을까 좀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도 있습니다. 이게 뭐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누가 반대표를 던졌을까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궁금한 걸로 멈추지 않고 색출해내자라는 또 움직임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글쎄요. 근데 뭐 이 도움이 되건 안 되건을 떠나서 뭐 사실상 이번 그 표결 결과가 이 내년 총선까지 민주당을 굉장히 크게 뒤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나 뭐 당원들은 그 이탈표 체크에 나선 상황인데요. 뭐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좀 총선과도 연결이 되겠죠. 뭐 당내에서 뭐 이른바 몇몇 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이 벌어질 수도 있고 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든 하진 않든 어쨌든 지지자들과 이제 당원들을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좀 개표가 길어지면서부터 표정이 안 좋던데 입장이 나왔습니까? 뭐 일단 이재명 대표는 뭐 당내 단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뭐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또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뭐 힘을 모아서 윤석열 독재 정권의 검사 독재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다. 뭐 이런 간단한 입장만 밝혔습니다. 뭐 하지만 좀 뭐랄까요, 좀 혼돈에 빠진 모습도 좀 그대로 드러났었는데 표결 직후에도 지도부가 긴급 대책 회의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원래 이날 그 비명계 의원들과 만찬을 약속하기도 했었거든요. 이것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뭐 표결 과정에서 또 주목받았던 인물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 뭐 여러 가지 비유, 휴대폰 뭐 파는 그런 걸로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의원들보다는 국민이 이 사안을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던데 그런 좀 언급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요. 뭐 이전에 이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때도 뭐 사실은 의원들보다는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좀 뭐랄까 하여튼 여론전에 가까웠다 좀 이런 해석들이 나왔었는데 근데 어쨌든 당시에는 좀 워낙 비판이 좀 거셌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됐었습니다. 271명이 투표를 했는데 반대가 161표가 나왔으니까 뭐 국민의힘 이탈표도 계산이 좀 됐었었는데
게다가 또 당시 피의 사실 공표 논란이 굉장히 거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법은 좀 피의 사실을 법정에서만 다루도록 좀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그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제 피의 사실을 그것도 이제 이 반론이나 방어권에 대한 고려 없이 또 일방적으로 쏟아낸 것에 대한 비판이 좀 거셌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는 좀 비교적 좀 평이하게 비유 정도만 들어서 이번 체포동의안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방식이었는데 예. 다만 그 노웅래 의원보다는 그 이재명 대표 사건이 좀 더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쉽게 좀 설명을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추느냐고 이런 설명이 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개표가 되고 나서 그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제가 평가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좀 함의를 분석하자면 해석하자면 어떻겠습니까? 뭐 국회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사실 뭐 검찰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나쁜 결과라고도 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결이라는 것은 예상이 되어 있던 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의 많은 이탈표가 확인이 됐던 만큼 예. 좀 아무래도 앞으로의 좀 여론을 좀 대하는 방식에서 좀 검찰이 좀 더 편안한 입장에 선 것은 분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당장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번에 부결이 되고 나면 검찰이 추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또다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게 된다면 네. 그때는 이 표가 좀 장담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글쎄요, 뭐 워낙 이탈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언론에서도 추가 구속영장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균열이 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그런데 뭐 제2, 제3 영장을 치면서 계속 민주당을 강하게 흔들면 이 균열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체포동의안 통과에 이를 수도 있다. 좀 이렇게 언론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사실 이 부결에 앞서서도 대통령실에서도 이미 뭐 제2, 제3 영장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온 바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제2, 제3 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그때도 이제 체포동의안에서 좀 이런 아슬아슬한 표결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그냥 통과가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데 이 부분은 그 향후 민주당 내부의 좀 갈등 양상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뭐 이미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좀 이탈표 체크에 나선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본인이 좀 비명계에 좀 어떻게 대응을 할지 뭐 강대응을 할지 아니면 이 추가 체포동의안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좀 감싸기에 돌입할지 좀 그 부분을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 28시간 만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네. 좀 이례적인 낙마가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후폭풍이 거센 것 같습니다. 인사 검증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게 심지어는 또 정시에서의 이런 학폭 문제 다루는 얘기까지도 확산이 되더라고요. 네네. 네.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학폭 문제에 대해서 뭐 이번 이 정순신 그 변호사의 논란을 듣고 굉장히 좀 분노했다 좀 이런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나오기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어제 이제 그 이 학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부 장관에게 마련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고요. 예. 또 교육부 차관은 어제 국회에 나와서 좀 국회의원들이 좀 정시에도 이 학폭 상황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좀 전향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좀 민심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 있는데 예. 이 아무래도 지금 학폭 문제였기 때문에 이번 낙마도 굉장히 좀 빠르게 이루어진 것 같고 또 이제 그 바로 즉각적인 좀 대응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좀 20대 남성이 좀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이 학폭 문제는 또 20대 청년층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물론 뭐 그동안 이제 뭐 사실 여러 논란이 됐던 뭐 정호영 장관 후보자라든가 뭐 김인철 장관 후보자의 뭐 아빠 찬스 논란 등도 좀 20대 유권자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학폭은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문제라는 점에서 좀 빠른 조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공교롭게 또 요즘에 드라마 더글로리가 워낙 인기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요. 더 분노가 컸던 것 같고요. 시즌 2가 나오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그 가해자로 지목이 됐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시 과정에서 이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 학폭 관련 뭐 그런 것들을 감점을 할 수 있다라고 네네. 연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반영은 됩니다. 이게 혹시 다시 검증이 이루어지고 수사나 이런 것들로 연결된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요. 뭐 수사를 하는 주체가 검찰이기 때문에 뭐 경찰이나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이 나설지에 대해서는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네. 이미 낙마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로 수사가 이루어질지 여부가 좀 불투명하고 이 정호영 장관 후보자도 이제 자식의 의대 입학 문제가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고 예. 여러 의혹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고소고발까지 이루어졌습니다만 결국 이제 무혐의로 끝나서 사실상 뭐 그냥 좀 뭐라 너무 수사가 너무 영두사미로 끝난 거 아니냐 좀 이런 비판이 많았었는데 예. 이번에 좀 수사에 착수하게 될지는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짚어볼 텐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예. 이제 다음 주가 되죠. 네. 다음 주인데 김기현 후보 울산 땅 의혹 이슈는 점점 더 뭐 계속 커지는 것 같고 도돌이표가 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사실 뭐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당내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김기현 후보의 땅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고요. 뭐이 문제가 이제 최대 쟁점이 된 것 같고 예. 여기에 민주당에서도 이제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을 검증할 전담기구까지 구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네. 문제가 그 이후에 뭐 여야의 갈등, 신경전으로까지 또 커질 수 있겠습니까?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전담기구까지 구성을 한 것이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대로 현재로서는 이 김기현 후보의 대표 당선 가능성이 뭐 다른 후보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민주당에서는 그 이후까지 겨냥한 포석으로 이 전담기구를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게 이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의 좀 차이점을 부각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여론조사 최근 게 있습니까? 뭐 조원 CNI가 지난 24일에서 26일 이 전국 성인 1,535명에게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네.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 김기현 후보가 거의 과반에 육박을 합니다. 아하. 49.3%로 1위를 차지했고요. 예. 2위가 안철수 후보로 24.1%, 3위가 천하람 후보로 12%, 4위가 황교안 후보로 10.7%,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3.8%였습니다. 1위와 2위 간 차이가 지금 25%포인트 차면은 오차 범위도 넘어서고요. 네, 오차 이제,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0%포인트니까 예. 훨씬 넘어서죠. 그러면 이제 주목되는 거는 과반을 넘기냐 못 넘기느냐가 되겠네요. 네, 이 관건은 이제 결선을 가냐 안 가냐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결선을 가면은 이 다른 후보들의 표가 어디로 분산이 될지도 관심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황교안 후보가 지금 김기현 후보에 대한 공세를 굉장히 크게 펼치고 있는데 네. 이 황교안 후보가 이제 만약에 결선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 본인은 김기현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선을 가더라도 뭐 이렇게 큰 그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변수가 혹은 이제 반전이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두고도 논쟁이 뜨거운데 네. 안철수 후보는 자객 공천론, 당원들에게 데스노트 명단을 직접 뽑아달라고 했고요. 천하람 후보는 험지 공천론, 당 지도부 32명 리스트를 직접 공개해서 험지에 출마해서 그동안 받은 혜택에 보답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뭐 어쨌든 이번에 그 당선되는 당 대표가 이제 내년 총선 공천권을 가지게 되니까 예. 이 총선 공천권이 굉장히 가장 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뭐 그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핵심은 그 이른바 이제 윤핵관 의원들을 어디에 공천을 할 것인가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험지에 출마할 의원들을 추리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윤핵관 의원들이 이제 험지에 출마를 하라라는 얘기인 거죠. 뭐 이제 반면에 이제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의 의중도 같이 반영을 해서 이제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인 거고, 안철수 후보는 이제 민주당을 상대할 수 있는 후보가 자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데스노트 명단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청년 최고 후보인 장해찬 후보 웹소설 논란도 일더라고요. 이 웹소설이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 여성 연예인들을 그 사실상 이제 누군지 짐작할 수 있는 여성 연예인들로 네. 구성을 해서 성적 대상화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게다가 또 여성가족부 공무원인가 하여튼 다른 어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예. 좀 성적 대상화하는 소설이 또 있었다라고 예.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 장해찬 후보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죠.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아이유 씨 팬들께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네. 공세에 나서고 있고
이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의 창작의 자유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디까지 표현해 또 창작의 자유로 봐야 하는지 이거에 대한 또 해석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해석은 다를 수 있겠지만 예. 그런데 굳이 그런 창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창작의 자유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 장해찬 후보가 굉장히 강하게 성토를 했었잖아요. 예. 네.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떠오릅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오늘 청취자 퀴즈 네. 또 이제 답을 함께 풀어볼 시간입니다. 4.19 혁명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던 2.28 민주운동 기념 이 학생 민주화 운동이 펼쳐졌던 지역을 맞춰달라라는 거였는데요. 1번 여의도, 2번 광주, 3번 대구, 4번 독도였습니다. 정답을 공개해 주시죠. 네, 정답은 대구입니다. 네, 3번 대구였습니다. 9920님 힌트가 아주 좋아요. 정답 대구입니다. 7475님 대구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대구입니다. 억양 좀 알려주세요.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했다가는 이게 여러 지역에서 네. 대구입니다. 이게 문자로 와가지고 제가 표현을 못하겠네요. 3410님 정답 대군교. 이거 아니지 않나요? 이거 맞나요? 이게 정말 헷갈리네요. 이게 대구 아이가. 이게 사실 저희가 듣기에는 이게 부산 분들의 말씀과 이제 대구 분들의 말씀이 이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부산 대구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고 계신데 1471님 저 대구 살아요.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기념식 해요 하시는데 예술의 전당 기념식이 있군요.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7340님 대구 사람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대구 이렇게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 받으실 분들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사 이슈 정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